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글로 뭔가 쓰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글쓰기도 있었고 책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좀 찾는 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책이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까?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막 진짜 너무 힘드니까 거기 내용 보면서 나도 막 복수하는 마음으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너무 진짜. 힘드니까. 히스클리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나도 막 어떤 뭔가에 대한 열망? 복수에 대한 열망. 복수에 대한 네. 열망? 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네, 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 묘묘 편집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산의 문장들 편집하게 되었는데요. 편집을 하면서도 너무 내용이 좋고 다산의 문장들이 주는 울림이 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또 조윤재 작가님이 괜히 70만 베스트셀러 작가이겠습니까? 고전 연구가이신 이제 조윤재 작가님이 오늘날의 언어로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통찰력이 또 있어요. 작가님이 주시는 그런 말들, 통찰 이런 것들도 되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로서 읽었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편집을 했습니다. 독자로서 그리고 책의 에디터이신데 저는 카시오페아에 그 3년 동안 지방령처럼 있었고요. 그렇게 막 많은 책을 편집한 건 아니지만 부모의 어휘력이라든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자녀 교육, 인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문 쪽 도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책을 편집하면서 좀 느낀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자로서 읽을 때 정말 그냥 이렇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어떤 문장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어떤 뭐 카피 한 줄에 이제 끌려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봤는데 좋은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도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되게 마음이 힘들 때 문장이 주는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읽으면 좋을 문장들이 많다. 특히 힘들 때 읽으면 좋겠네요. 힘들 때,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산도 제일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서 정조가 가장 아끼던 그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패족이 되고 가문이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사라지거든요. 머나먼 강진 홀로 유배를 가요. 18년 동안 홀로 귀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 다산은 그 생활을 묵묵하게 이겨내거든요. 일단 거기서 오는 그 스토리에서 오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산이 정말 살기 위해서 붓을 놓지 않았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자기 소명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구나. 살기 위해서 펜을 놓지 않았다. 요 대목이 굉장히 맴도는데 8년 동안 500권 정도의 집필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저작물을 남겼잖아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목민심서라든지 다산의 대표작들 있잖아요. 그런 대표작들이 이 여유당 전서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8년 동안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를 남기는데 책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네, 정말 글을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고되고 힘든 삶에서 그 글을 쓰면서 좀 자기의 시름을 잊었던 것 같아요. 네. 남양주 이렇게 그냥 지나간 적이 있는데 다산신도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양주가 다산의 도시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고 가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다산 생가도 있고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다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저 강진의 다산초당까지 가지 않아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쪽에 가면 그 흔적들을 알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책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첫 번째, 배움에 관하여 늦은 것 같아도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거 라임을 맞춘 건가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소제목에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다. 예, 미리 읽고 공부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었지만 다사는 미리 엿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설사 임금이 알려주려 했던 것이라 해도 다사는 학문의 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조윤재 작가님이 다산의 문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글을 남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책의 구성이 다산의 문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윤재 작가님의 생각, 네.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그 편집자님은 느낌, 어떤 감화가 있으셨나요? 타협이 없고 올곧은 사람이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엿보고 자기도 이렇게 미리 좀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면 좋잖아요. 네. 왕의 이쁨도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정말 왜 저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아, 저렇게 할 수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처음엔 들었어요. 네. 근데 뒷부분에 가면 다산이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제 두 아들에게 준 가훈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들들아, 너네는 왕의 총애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존경을 쌓고 있는가? 총애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존경을 받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왕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아. 네. 다사는 자기가 글을 많이 이렇게 쓰고 인용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선조들이 쓴 글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쓴 학자의 뭐 글 이런 것들도 가감없이 비판을 하거든요. 뭔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뛰어난 글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오. 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유명세에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곧음이지 않나. 맹자, 공자, 주자 이런 사람의 이제 그럼 경전이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이렇게 짚는 부분도 있나요? 권위가 있다고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러나 마음에 옳게 여겨지는 것은 옳게 여기지만 마음에 분명히 옳다고 여겨지지 않는데도 이를 억지로 따를 것인가 이야기가 나와요. 다산이 상례사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문헌을 집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례사전은 장래 예법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집필하면서 기존에 권위 있는 책을 많이 참고를 해요. 사상례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그 장래 예법에 관한 책을 다루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다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류를 엄청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나 틀린 부분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걸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짚고 넘어가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단순히 이 문헌의 오류를 고치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장래에 대한 좀 폐습이 있었고 사회적인 그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책을 집필하면서 또 오류도 같이 잡고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잖아요, 유교에서. 그런데 남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은혜라는 부분보다 선비로서의 그 학문, 남자로서의 길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배고파서 굶으시는데 자기는 공부하느라 바쁘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도 기존의 어떤 카르텔?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좀 뛰어넘는 생각 아닌가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다산이 주막집에 갔는데 노파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다산이 이제 글을 많이 읽고 유명한 선비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중히 여기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쪽으로 치우친 일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다산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에서 통념에서 벗어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당신의 말씀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종자고 어머니는 토양이다. 그래서 종자를 땅에 뿌리는 일은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토양이 길러내는 공이 아주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좀 존중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에 다산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주막집 노파에게서도 내 인생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워요. 배움이라는 것이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문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노파께서 주막집 노파께서 말씀하신 거를 수용을 하시네요. 그죠? 그 노파가 아마 그 노파가 아닐까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다산이 강진에 유배를 갔을 때 아무도 다산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혼자 외롭게 있는데 그 주막집 노파가 불쌍히 보고 좀 이렇게 지내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보다 뭔가 신뢰가 쌓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또 나에게 호의까지 베풀었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니까 더 귀담아 들을 수는 있었겠네요. 학문의 정진함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쓸쓸한 가을바람 뒤에도 겨울 추위는 불어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산이 그 자연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기도 하고 놀러 가서 시를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이 하늘이 1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데 가만 보니까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뒤에도 겨울이라는 추위가 몰려오더라. 어떤 한 고통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이치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 쓸쓸한 가을바람 뒤에도 겨울 추위가 오는 것도 인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을바람 뒤에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면 봄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 인생의 그 진리를 또 깨우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예전에 또 가을바람을 겪어보신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언젠가 힘들으셨을 때 가을과 겨울을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들었을 때 와닿는 바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강진 유배 18년 풍병으로 건강이 무너져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괴로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소명으로 전환해가지고 여유당 전서라는 그 여러 권의 책의 전집을 완성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의 이제 책이 곤욕은 근심거리가 아니다.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고난이 사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사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찾아서 했던 것 같고 그게 바로 글쓰기였던 것 같고요. 네. 마음을 읽는 것은 자신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결국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사실 올 수 있는 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임의 자세, 그 마음가짐에서 좀 다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글쓰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냈고,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결과물이긴 하지만 글쓰기 위해서 주변에 뭐 진해가 기어다니는데 이제 진해에 물릴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효능을 또 오히려 생각을 하고 진해의 그 다리가 많은데 만약에 이 진해가 걸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잠에서 깨서 못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님께서 마치 다산이 어떤 유배당하고 그런 고난에서 글쓰기를 잡았듯이 작가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는 뭐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아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글로 뭔가 쓰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글쓰기도 있었고 책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좀 찾는 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책이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막 진짜 너무 힘드니까 거기 내용 보면서 나도 막 복수하는 마음으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아, 어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너무 진짜. 힘드니까. 히스클리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나도 막 어떤 뭔가에 대한 열망? 복수에 대한 열망. 복수에 대한 네. 열망? 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